지하철 4호선에서 70세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옆에 앉은 20대 청년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멋있게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하냐는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00세 시대,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섰습니다. 60세부터 20년 이상이 남았는데 왜 포기하고 계신가요? 늙으면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주변 어르신들께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멋있게 사는 법,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흘려가는 대로 강물처럼 사세요. 새벽 6시 공원에서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빨간 운동화에 연두색 바람막이를 입고 계셨습니다. 색이 너무 밝아서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은 73세였습니다. 남편을 2년 전에 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 둘은 멀리 살았고 명절에만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조금 이상하게 봤습니다.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튀는 옷을 입느냐고 수군댔습니다. 얌전한 색이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공원을 3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었습니다. 나무, 하늘, 비둘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함께 앉자고 했지만 그분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좋아요. 사람들은 외롭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공원에 안 나오셨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집 앞에 가보니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걱정하셨어요? 손주가 와서 며칠 함께 있었어요. 손주가 떠난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공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전보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표정도 더 밝았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요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분이 답했습니다.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대요. 남들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대요. 손주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옷도 친구들이 입는 것만 입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았습니다. 그러다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입고 싶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손주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들 눈엔 이상해 보여도 나한텐 편해. 70년 넘게 남 눈치 보며 살았어.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래. 손주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살겠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거였다는 걸. 멋있게 사는 건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편한 쪽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빨간 운동화도, 연두색 바람막이도, 혼자 걷는 시간도. 그건 그분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남들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착보다 비우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사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65세 부부가 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트럭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부는 40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집은 늘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옷장, 책장, 창고, 다락방까지 꽉 찼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습니다. 큰 집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부부는 반평수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좁아서 살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물건 버리기 아까울 거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식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던 식탁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 집엔 맞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지 않은 옷이 수십 벌 나왔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고 모아둔 옷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벌만 남기고 전부 내놨습니다. 남편도 넥타이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매던 넥타이 50개가 나왔습니다. 10개만 남기고 기부했습니다. 한 달간 정리했습니다. 물건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안 버렸을까?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건을 보관하느라 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정리하느라 쓴 에너지가 아까웠습니다. 이사 당일이 왔습니다.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이웃들이 신기해했습니다. 40년 산 집에서 나온 짐이 그것뿐이냐고 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전에는 이사하고 일주일은 정리했습니다. 짐이 적으니 빨랐습니다. 집이 좁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넓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전보다 행복했습니다. 청소할 물건이 적었습니다. 관리할 공간이 줄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에 산책을 갔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많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짐이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신경 쓸 것들이었습니다. 비운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전엔 물건에 집착했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며 모았습니다. 버리는 걸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가벼워 보여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물건만 가벼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표정도 가벼웠습니다. 걸음도 가벼웠습니다. 부부는 멋있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였습니다. 싸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였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을 때 편했습니다. 이웃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좁은 집으로 이사해서 불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더 즐거워 보였습니다. 비우는 용기가 삶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남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사세요. 동네 미술용품점에서 69세 할머니를 봤습니다. 물감과 붓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손잡은 선물인가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쓸 거예요. 그 할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집가서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손자들을 돌봤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60대 중반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돌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보다가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화가가 붓으로 바다를 그렸습니다. 파란색이 점점 바다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넋을 잃고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미술 시간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으로 밥 먹고 사냐? 그날부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림에 대한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술용품점에서 기본 도구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무얼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선을 그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매일 그렸습니다.
꽃을 그리고 나무를 그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그렸습니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림을 그려요?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하고 싶어서요. 아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댔습니다. 나이 들어 뭘 한다고 하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림이 더 중요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림이 늘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2년째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작품으로 전시회를 해보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선생님이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좋아요. 동네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바다 그림, 산 그림, 꽃 그림이 벽에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명패도 있었습니다. 69세 첫 개인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문화센터 친구들, 가족들도 왔습니다. 할머니의 그림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그리셨네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늦은 시작도 상관없다는 걸, 중요한 건 남이 뭐라 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였습니다. 60년 동안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좋은 엄마,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찾았습니다. 진짜 자신을 만났습니다. 전시회를 본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멋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하니까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멋있게 사는 건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솔직한 거였습니다. 남은 인생은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쓰는 이야기였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가까이 하되 얽매이지 마세요. 매주 토요일 할머니 집에 손자가 왔습니다. 68세 할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밥을 했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16살 손자였습니다. 매주 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무얼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후 2시에 손자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상을 가득 차려놨습니다. 손자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게임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을 또 차려줬습니다. 손자는 먹고 집에 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도 짧았습니다. 대부분 혼자 놀았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는 손자가 안 왔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편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손자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려 했습니다. 매주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서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16살이었습니다. 친구가 더 좋을 나이였습니다. 게임이 더 재밌을 나이였습니다. 할머니와 하루 종일 있는 게 지겨울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달리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손자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간단한 것만 준비했습니다. 밥과 국, 반찬 2가지였습니다. 손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을 먹고 손자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손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 할머니는 친구 만나러 간다. 손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나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했습니다. 손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얼 더 해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할머니로 있으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자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할머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달라졌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바쁘지 않아요? 안 바쁘면 올게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바쁘지 않아? 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하루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할 일은 하고 만날 사람은 만났습니다. 손자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요구하지 않으니 손자가 편했습니다. 손자가 편하니 할머니도 편했습니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가끔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였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손자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부담스러운 할머니가 아니라 편한 할머니였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할머니였습니다. 5번째, 천천히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세요. 이사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65세 부부가 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트럭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부는 40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집은 늘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옷장, 책장, 창고, 다락방까지 꽉 찼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습니다. 큰 집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부부는 반평수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좁아서 살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물건 버리기 아까울 거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식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던 식탁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 집엔 맞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지 않은 옷이 수십 벌 나왔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고 모아둔 옷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벌만 남기고 전부 내놨습니다. 남편도 넥타이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매던 넥타이 50개가 나왔습니다. 10개만 남기고 기부했습니다. 한 달간 정리했습니다. 물건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안 버렸을까?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건을 보관하느라 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정리하느라 쓴 에너지가 아까웠습니다. 이사 당일이 왔습니다.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이웃들이 신기해했습니다. 40년 산 집에서 나온 짐이 그것뿐이냐고 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전에는 이사하고 일주일은 정리했습니다. 짐이 적으니 빨랐습니다. 집이 좁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넓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전보다 행복했습니다. 청소할 물건이 적었습니다. 관리할 공간이 줄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에 산책을 갔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물건이 많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짐이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신경 쓸 것들이었습니다. 비우니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전엔 물건에 집착했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며 모았습니다. 버리는 걸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가벼워 보여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물건만 가벼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표정도 가벼웠습니다. 걸음도 가벼웠습니다. 부부는 멋있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였습니다. 쌓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였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을 때 편했습니다. 이웃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좁은 집으로 이사해서 불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더 즐거워 보였습니다. 비우는 용기가 삶을 바꿨습니다. 남의 눈이 아닌 내 마음이 편한 쪽을 고르는 것,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비우는 용기를 갖는 것,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 가까이 하되 얽매이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남이 아닌 내가 쓰는 인생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정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60의 귀가 순해지고 70의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는다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멋있게 사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께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요.